이 격차가 낮에 쓰는 피의 양과 밤에 쓰는 피의 양의 이 차이를 주고 그 차이에 의해서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아토피의 후천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선천적인 원인도 얘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의 선천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이 아토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히 맞단 말이죠.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손꼽히고 있죠. 뭐 산업화라거나 뭐 식생활의 변화라거나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여러 통계에서 혹은 의사분들의 이제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아시아계 쪽에 좀 더 아토피의 유병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단 말이죠. 사실 이제 통계에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염이랑 천식, 아토피를 약간 싸잡아서 이제 통계를 내는 자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서양에서도 아토피가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그런 통계의 대부분은 천식이나 비염이나 아토피를 포함한 수치예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천식을 되게 많이 앓는단 말이죠. 그런데 비교적 피부 질환인 아토피는 좀 적게 앓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식보다는 아토피를 많이 앓죠. 천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. 외국에는 가보면은 마트에 가면 천식 코너가 아예 따로 이제 이 한 매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. 그만큼 천식 환자가 많은데 우리는 천식은 그만큼 많진 않고 아토피 환자가 더 많은 거지. 그래서 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아시아계, 특히 이 동북아시아 쪽에 좀 유병률이 높단 말이죠. 그렇단 말은 이제 선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. 선천적인 이유가 있고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. 그 선천적인 이유가 이 현재 변화하고 산업화되는 이 환경과 만나서 이 더 많이 발병이 되는 거죠. 이 선천적인 이유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, 첫 번째가 모세혈관의 모양이에요. 모세혈관의 모양의 차이. 우리가 이제 머리숱이 많고 적고 머리카락이 이제 뭐 굵고 가늘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. 이런 차이와 거의 흡사하게 이 모세혈관의 형상의 차이가 있는데, 모세혈관의 형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, 모세혈관 전 괄약근의 개수가 많냐 적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혈관의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. 그런데 뭐 다른 부위, 뇌나 이 다른 부위에 모세혈관의 전 괄약근이 있냐 없냐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어요.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피부 쪽 모세혈관에는 반드시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있다고 거의 이견이 없어요. 그래서 모세혈관 전 괄약근의 개수가 곧 이 모세혈관의 가닥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모세혈관 전 괄약근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자면,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나오잖아요. 이 동맥의 압력이 곧 혈압인데, 이 동맥의 압력을 동맥 평활근 자체가 조절하기도 하지만, 동맥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모세혈관들을 쫙 열면서 동맥의 압력을 낮추기도 한단 말이죠. 그리고 압력이 너무 낮아졌을 때 동맥의 평활근을 조절하면서 보조적으로 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닫음으로써 압력을 높이기도 하고, 아무튼 이 동맥의 압력,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열고 닫히면서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건데,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맥의 혈행이 떨어졌을 때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많은 사람은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닫음으로써 이 몸 전체의 혈행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겠죠. 떨어진 부분을 보충시켜 줄 수 있겠죠. 근데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그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열고 닫는 게 힘겨울 수가 있어.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열고 닫는 게 그 많은 사람보다 덜 원활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자면, 어제는 이 동맥의 혈행이 100%였어. 어제에 비해서 오늘 99.99%가 됐다고 치자면, 99.99%가 됐다는 거는 만분의 1이 줄었다는 거잖아요. 산술적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진 않겠지만,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10,000개가 있어. 그러면 이 동맥의 혈행이 99.99%가 됐을 때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하나 딱 닫아버리면 그냥 어제와 완전히 똑같은 혈행 상태가 되는 거야.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하나 딱 닫음으로써, 그러니까 모세혈관 한 가닥을 딱 덜 씀으로써 어제와 같은 혈행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1000개밖에 없어. 그 상황에서 어제보다 혈행이 만분의 1, 99.99%가 됐을 때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닫을 수는 없는 거죠. 1000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닫으면 99.9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너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닫는 건 용이하지가 않고, 그렇다면 이 떨어진 0.0
0.01%의 이 혈행을 아무래도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혀서 커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많으면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히기보다는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닫음으로써 혈행을 조절하게 되고 혈압을 조절하고 항상성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괄약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으면 동맥의 혈행이 떨어졌을 때, 몸 전체의 혈행이 떨어졌을 때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닫는 것보다는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혀서 이 전체 혈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럴 경향이 높다는 거지. 제 이론에 따르면 아토피라는 건 결국은 이 모세혈관의 직경이 좁아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히는 경향성을 가진 괄약근이 적은 사람, 모세혈관의 가닥수가 적은 사람이 더 아토피의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. 그게 서양인들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이 인종들이 이 피부 쪽에 괄약근이 더 적은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괄약근이 적으면 항상성 조절에 조금 불리하고 외부 온도가 변할 때 조금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서양인들이 아무래도 추위에 좀 더 강하다고 전 생각해요. 괄약근이 많으니까 외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, 외부 기온이 낮아졌을 때 괄약근을 다 닫아버리면 열 발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지. 근데 괄약근이 적은 이 아시아계, 동북아시아계 사람들은 괄약근을 닫는 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열 발산량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. 그래서 추위에도 취약하고 더위에도 취약하고.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이 추위나 더위를 잘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. 아무튼 이 괄약근이 적음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항상성 조절에 조금 불리하다. 이거죠. 그러면 이제 괄약근이 적으면 무조건 불리하냐? 모든 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.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이 어떤 거냐면 제 괄약근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괄약근이 한번 닫히면 여간에서는 열리지가 않아요. 혈행이 되게 좋아져야 열리는 거지. 그래서 이 괄약근이 많으면 괄약근이 많이 닫힐 거 아니야. 괄약근이 많이 닫히면 항상성 조절에는 유리하고 힘을 내는 데는 유리한데 혈행이 좋아지니까. 그런데 결국은 피부 재생하는 데는 불리하다는 거죠. 이 수면 중에 피부 재생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혈행이 너무 좋진 않아요. 그때는 혈행이 너무 좋아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혈관을 쭉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피를 이렇게 슥 보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시간에 닫혀있는 괄약근을 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지. 그래서 괄약근이 많은 사람은 괄약근을 닫음으로써 항상성 조절에는 유리한데 피부 회복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시간에는 이 괄약근이 또 아예 닫혀져 있으니까 피부 재생에는 불리한 거죠. 그래서 서양인들보다 이 동북아시아 인종의 이 피부가 덜 늙는 거예요. 뭐 우리가 알잖아. 서양인들보다 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동안이고 훨씬 더 피부가 나이가 들어서도 덜 노화되고 뭐 그런 걸 알잖아요. 그런 피부 회복이나 피부 재생에는 유리한 거지. 뭐 이것도 뭐 스테로이드와 관련해서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두 번째 선천적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유가 모세혈관의 형상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이 동맥의 형상인데 동맥의 형상이 결국 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서 각 기관에 피를 전달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 동맥의 형상에 따라서 어떤 장부로 향하는 동맥은 원활하게 잘 유입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장부는 심장에서 나오는 이 피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 유입이 조금 여의치 않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떤 이 원활히 유입되는 이 동맥에 연결된 장부는 되게 건강하고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이 장부의 기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질이라는 조금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한의학에서 사상체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체질이라는 게 저는 이 동맥의 형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동맥의 형상에 따라서 어떤 장부는 되게 좋고 어떤 장부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뭐 낮에 쓸 수 있는 피의 양과 뭐 밤에 쓸 수 있는 피의 양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동맥의 형상에 따라서 이 장부의 기능이 좋고 나쁘고가 이 격차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이 격차가 낮에 쓰는 피의 양과 밤에 쓰는 피의 양의 이 차이를 주고 그 차이에 의해서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요거를 체질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아토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
다른 질병, 뭐 암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이 장부의 기능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떤 장부가 더 좋고 어떤 장부는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체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암 발병률도 좀 나뉜단 말이죠. 우리나라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고 뭐 외국에는 피부암의 발병률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른 질병에서도 체질하는 게 이 동맥의 형상, 특히 이 신부 쪽으로 향하는 동맥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장부의 기능에 이 격차가 생길 수 있다. 좋고 나쁘고의 기능적인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. 그래서 결국 아토피가 유전이냐 환경이냐를 얘기를 하자면 둘 다가 맞는 거죠. 선천적인 원인이 곧 유전이고 후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인 거고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세혈관 형상이든 동맥의 형상이든 부모와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. 그래서 부모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아토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게 당연한 거야. 오늘 말씀드린 선천적인 이유가 아토피가 발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. 이 가능성이 높은 아이가 환경을 만났을 때 아토피가 발병이 되는 거죠. 부모가 아토피를 실제로 가지고 있든 이 아토피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든 어쨌든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비슷한 유전인자를 가질 거고 이 유전인자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형상이라거나 동맥의 형상이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토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현대사회가 이제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아토피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아토피가 유전이냐 환경이냐 둘 다인데 유전적인 요인이 아예 없으면 아토피가 생겨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뭐 쟤는 무슨 아토피 안 좋다면 담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오만 라면도 맨날 라면만 먹고 하는데도 아토피가 안 생긴 사람은 안 생기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막 피해도 아토피가 잘 생기는 거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선천적인 아토피의 이유, 아토피가 발병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이유, 다시 말하자면 개선할 수 없는 이유예요. 제가 지난번에 후천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. 오늘 얘기 드린 선천적인 이유라고 하면 개선할 수 없는 이유야.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세혈관의 가닥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.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장부 쪽으로 향하는 이 동맥의 형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.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어.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이 선천적인 이유는 개선할 수 없는 이유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후천적인 이유, 개선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이제 뭐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선천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 원인과 또 결부지어서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